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자동일치 차트 매매한 거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9시에서 9시 30분까지 매매를 했는데요. 그 30분 한 매매는 이제 그 매매한 영상을 제가 부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점심 때쯤으로 볼 수 있게 예약으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차트, 자동일치 차트로 대신할게요. 이 매매 영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올리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만약에 뭐 한 5시간짜리를 찍었다 풀로 그러면은 그거 올리는 데는 한 2배,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분 캡처를 하는데도 요거 캡처해서 보시는데도 핸드폰으로 보면 좀 작게 보일 거예요. 워낙 커서 제가 43인치를 찍거든요. 쓰거든요. 43인치를 풀로 찍으면 정말 이게 핸드폰이나 뭐 모니터 웬만큼 크지 않고선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작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풀 그 녹화를 해야 제가 매매를 할 때, 이것저것 모든 거를 모니터해서 좀 공부 복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이게 32인치 정도 되는 거를 지금 그래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이제 요걸 어, 녹화를 32인치 정도 크기로 녹화를 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많이 좀 볼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이제 보시는 게 편하실 텐데 좀 잘 안 보이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딜레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걸 공부하려면 전체 43인치를 찍어서 보면은 공부가 조금 더 좋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요렇게 32인치로 찍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요렇게. 요 화면도 좀 보기가 조금 너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더 줄이면 제가 이제 뭐 요렇게 줄여가지고 하면 이게 그 워낙 43인치다 보니까 뭐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세팅이 안 돼요. 예. 뭐 32인치면은 뭐 이렇게 차트도 넣고 뭐 하겠는데 이거를 다 너무 줄여서 하면 또 제가 매매하는데 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2인치로 찍은 거를 올렸고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좀 해보고 일단 자동 차트 일치로 그거는 이제 올리는데도 시간이 뭐 별로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점검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 일치 차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걸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페이퍼 코리아를 이제 종가로 금요일 날 종가쯤에 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일봉상으로 이게 좀 뚫어져서 네, 여기를 뚫어져가지고 예,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갔긴 갔어요. 그쵸? 많이 갔네요. 굉장히 약올릅니다. 예, 많이 갔는데 시작은 몇 프로에서 했냐면은 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3분봉으로 보면 요게 이제 시작을 언제 했냐면요. 여기 시가를 클릭하면 마이너스 3.86에 했어요. 그리고 수수료 뭐 0.34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4.4%가 넘는 거를 시작하자마자 시가에 여기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가에 매도한 게 보이시죠? 요거를 매도하니까 한 마이너스 4% 이상 이제 수수료까지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두드려 맞고 이제 9시 30분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페이퍼 코리아를 정리를 그냥 해버렸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는 저는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초반에 플러스로 되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이유를 드렸었고 그게 확률이 높다 급등을 하려면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출근하고 나서 정확하게 한 10시쯤에 이게 급등을 했네요. 이게 몇 프로가 오른 거야 도대체. 제가 한 방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여기에서 15% 이게 15%가 아닌데 16%네요. 16%가 올랐었네. 거의. 왜 한 방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냐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한번 나올 때 우린 그걸 먹으면 된다. 단타 패턴이 여기 정확한 타점을 놓쳤지만 한 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놓쳤어요.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돌파할 때 딱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순분봉인 이게 음봉이 하나도 없이 갔죠.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지켜봤으니까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제 스타일은 아실 거예요. 요거는 좀 아쉽네, 아깝네요. 예. 예. 이게, 네, 참. 그랬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서암기계공업이 초반에 강력하게 움직이길래 망설이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너무 높게 스캘핑식으로 들어갔어요. 스캘핑식으로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왔습니다. 스캘핑. 이거는 스캘핑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페이퍼 코리아가 마이너스 4% 맞으니까 약간 좀 멘탈이 좀 흔들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또 매매를 해야 되나 막 이럴까 봐. 좀 처음에 손실을 보고 나면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오늘 이러다가 손실폭이 뭐 10%, 20%막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하는 거마다 지금 급하게 하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했고, 그 다음에 대연 종목이 이제 조건 검색식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는 게 여기 실시간 포착 요것도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매매를 했는데 볼까 여기 툭 떨어졌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3분봉인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바로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스캘핑 쪽은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호가창을 되게 중요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스캘핑을 여기저기 고수분들 걸 보고 좀 감을 익히고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막히는 것 같아서 이게 매수가 쭉 올라가다가 막히는 것 같아서 딱 던졌는데 예, 이렇게 됐네. 이게 몇 프로가 떨어진 거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 뭐 계산이 안 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대연을 무사히 피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G3 BNT, 저희가 이제 그 단신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G3 BNT가 요거랑 페이퍼코리아 이런 거 한 방에 있을 수 있다. 그 전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G3 BNT가 이제 일봉상으로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요거를 주목을 하자. 올라갈 때 먹어야 된다. 내릴 때 그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를 기다리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는 것 같다 양봉에서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것 같다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쫙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팔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만회를 잘 했어요. 여기서 몇 프로냐? 6%가 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자동일치 차트 매매 영상이 재밌긴 하겠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집에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하면 11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좀 늦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때 올려도 이게 조회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다 주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만회를 거의 한 다음에 이제 아모센스를 들어가서 스캐핑식으로 들어갔는데 또 떨어지길래 여기서 또 이것도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스캘핑식으로 손절을 제가 좀 중요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수분 걸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왔는데 그게 조금 이 타점은 이제 높지만 스캘핑은 이제 높을 스캘핑은 저는 이제 내려서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약간 그 예스 TV님 고수님처럼 그런 쪽을 좀 선호하거든요. 이제 다른 그 민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뭐 밑에서도 자꾸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올라갈 때 좀 스캘핑을 좀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 들어가서 이제 다시 아니다 싶어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신전공 저것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있던 거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한 방이 있다. 타이밍이 한 번 늦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갔다가 팔았다가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팔았다가 해서 이거는 좀 손실을 본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을 이제 요 돌파할 때를 잡았어야 되는데 미리 돌파할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아니 못 가서 손절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손절로 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 잘 워낙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상 또 NPC라는 종목이 그 실시간 포착 뭐 그런 거에 포착이 돼서 들어가서 이것도 스캔식으로 이제 시간이 없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타점을 잡을 종목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겁니다. 스캘핑식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뭐 조금 먹고 나온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직텍. 브리직텍은 이제 여기 돌파한다라고 보고 스캐핑식이지만 실시간 포착에 의해서 돌파한다라고 보고 돌파해서 여기서 적당히 좀 수익을 내고 나는데 이게 좀 수익률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제법 한 3%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돌파 위주로 들어간 거고 강할 때 요 윗꼬리까지 보려다가 타점이 높아서 그냥 스캐핑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린바이오가 이제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를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좀 오래 버텼거든요. 9시 30분 되기 전에 이거를 하나, 둘, 셋, 한 10분 정도 본 것 같아. 한 7분? 6분? 뭐 하여튼 봉을 한 몇 개 봤어요.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끝까지 버텨봤는데 결국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죠. 쫙 올라갔거든요. 갔다가 내려서 여기서 손절.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해서 상한가를 못 가나 보다 해서 손절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손절은 잘 했고요. 이제 급하죠 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30분. 한 35분, 40분까지 한 것 같은데 원래는 30분쯤에 나가야 되는데 40분이 마지노선이거든요. 10분의 여유가 이제 조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에 매매를 하기 싫어하는데 막 뛰다시피 가야 돼가지고 지각을 안 하려면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30분이 조금 초과가 됐어요. 30분 넘어가면 이제 지각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서 이것도 지금 아니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해서 손절해서 나왔고요. 근데 나중에 좀 어렵게 움직여서 뭐 어차피 이거를 좀 잡기는 어려웠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테크 이것도 들어갔다가 돌파해서 가다 너무 타점도 높고 뭐 스캐핑은 보고 일단 나오자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SK 리치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에 포착이 돼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패턴을 못 찾고 있었다가 웰크론 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SK 리치를 딱 들어갔는데 이게 좀 별 볼일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시간이 여기가 요쯤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돌파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 마지막 매매라고 생각하고 시간상 얘를 돌파할 때 조금 늦었지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가 정확하게 뉴스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잠시만요. 제가 뉴스를 좀 HTS 상에 좀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뉴스를 분명히 보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9시 36분 58초에 뉴스가 먼저 확인하고 20조 규모 뭐 세계를 보고 매수세가 쭉 들어오길래 얘로 승부를 봐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VI가 걸렸고 이제 여기서 VI 걸린 순간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버스 타러 바로 출발을 했고 제가 핸드폰을 최신으로 바꿨어요. 조금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거는 되게 후져가지고 이게 안 됐는데,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게 정말 신세계처럼, 이게 잘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전환이. 그래서 제가 V50S인가요? 그걸로 바꿨는데, 어, 뭐 아주 고성능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쓰던 거 몇 년, 한 3, 4년 쓰던 거보다는 훨씬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무난하게 너무 기분이 좋게 이게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전철을 타는데 버스 안에서 요거만 봤습니다. 키고 체결창만 봤어요. 체결창만 보고 체결창을 하는데 이게 좀 렉이 안 걸리고 따라가더라고요. 거의 PC 그 핸드폰이.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뜨면은 무조건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상한가 가나 보다 뉴스가 좋아서 상한가에서 바로 매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수익을 잘 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아이고 여기가 여긴가요? 네, 정도인가 한 14%?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매매가? 15, 어이구, 잠시만요. 14.34네요. 14.34.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했는데 이게 핸드폰이 너무 잘 되니까 제가 이제 핸드폰 매매는 이제 거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연습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매매한 것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핸드폰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좀 고민이 이게 하나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보자 테스트로. 그래서 대원화성을 우연히 봤는데 실시간 조회 종목에서 그 핸드폰으로 얘가 막 오르고 있길래 여기서 이제 들어갔어요. 얘가 또 가나 보다. 여기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고 이제 위에다가 걸어 넣었어요. 이제 뭐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일하다가 점심시간 때쯤에 아, 여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보다가 지켜보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뭐 하여튼 뭐 막 떨어지고 해도 신경 안 써서 보지 않고 나중에 점심 때 한번 봐보자 해서 딱 봤는데 거의 뭐 근처까지 왔더라. 근데 올랐네. 좀만 이때 그 근무 투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 있었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 이제 사무실에 좀 들어가야겠다 해서 이때 이제 약간 0. 몇 프로거든요. 0.6인가?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고, 역시 핸드폰으로는 승률이 안 좋다 싶어서 여기까지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뭘 보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보면 이제 매매한 게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매매 영상을 찍어서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매매 영상을 올렸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새벽에나 업로드 될 것 같아서 내일 오후에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일지 차트로 좀 요렇게 보고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돌파 매매 쪽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나오죠. 어, 이제 눌림목 매매도 있고 저점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기법이 틀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제가 좀 연습을 해봤지만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뭐 남의 거에 너무 그런 좀 좌지우지 한다기보다 제가 직접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소액으로. 해봤을 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돌파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돌파를 이렇게 한 번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된 돌파가 맞다라고 하면 이게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돌파가 가장 세요. 그리고 그 돌파를 할 때 모양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야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다가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시세를 줄 때 돌파하는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필수 조건인 유스, 재료까지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보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보고 들어간 거. 좀 늦게 들어갔음에도 14%가 넘었어요. 만약에 어, 결단력 있게 운 좋게 잘 보고 있다가 제가 다른 거 매매하다가 이제 그걸 손절을 하고 들어간 건데 조금 더 빨리 봤다면 이쯤에 들어갔으면 한 10%가 넘었겠죠. 한 16, 17, 18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따라서 이 고점에 매도를 했긴 했지만 어, 만약에 눌림목을 잡아야겠다. 이제 이게 돌파를 원래 첫 번째 타점은 여기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못 잡았잖아요. 이것저것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운이 좋으면 이제 포착을 했겠지만 두 번째가 여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놓치면 그 뒤에부터 스캘핑의 영역처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눌림목을 이제 계속 매매를 제가 추천을 해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눌림목 고수분들이 들으면 진짜 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저 뭐 초보자가 저딴 소리를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제가 조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잡으려다가 이 날아가는 걸 놓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꼭 정답은 없지만 이거 여기서 눌림목 기다려야지 했는데 근데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럼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돌파라는 신호를 줬을 때는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딱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더라도 그거를 놓치지 않는 확률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요. 나는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눌림목. 근데 놓쳤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돌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잘 잡아서 제대로 된 종목이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를 탑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렸다는 거를 기다렸다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날아갔으면 또 못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눌림목에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건 케이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에서 잡는 거고, 제가 얘기한 강력한 돌파를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런 패턴을 추천을 한다고 하잖아요. 매번 영상을 보면은 그런 거는 눌림목을 잡기가 힘들어요. 눌림목을 안 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웰크롬 한택이 좋은 예시가 돼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이 무조건 돌파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괜히 여기서 했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은 이거 또 손실 크네. 돌파 누가 왜 하라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답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돌파를 갈 때는 탑승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탑승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돌파할 때쯤에 들어가서 만약에 못 간다 얘가. 그럼 이쯤에 손절을 하면 돼요. 이게 이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첫 번째 돌파를 잡았으면은 이게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 끝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 점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종목을 한 번에 다 동시에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저점이나 눌림목을 잡을 때 어떤 종목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돌파는 위로 간다라는 신호를 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돌파 쪽이 조금 더 중요시 보는 거고, 이게 돌파가 아니고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저점이다 했는데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좀 떨어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좋은 게 생각이 나요. 대연. 자, 대연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대연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어, 이게 이제 뭐, 눌림목이다, 뭐, 저점이다, 뭐, 어디, 뭐, 그런 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예, 이렇게 돌파했다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렵네. 이거는 갭이 워낙 높게 떠가지고, 얘가, 시가가 플러스 6에서 떠버렸는데, 이거는, 돌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눌림목에서 진짜 기다려서 여기서 잡았다고 쳐요. 근데 결국은 봐봐요. 크게 별 볼일 없잖아요. 거의 본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으로 올라가면은 다행인데 이게 정답은 없지만 아, 그 돌파라는 신호와 눌림목,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신호가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파해서 가는 이 확률과 이렇게 내려서 올라가는 확률과는 제가 볼 때는 돌파해서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파라는 거를 조금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정답은 아니고 제가 맞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점이나 눌림목은 또 고수분들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이 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것만큼은 제가 연습을 많이 했다.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부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았을 때는 저희가 이걸 크게 먹는 게 목적이면 좋겠지만,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갭에서 이 돌파가 커질수록 우리는 어딜 들어가도 조금 먹기 위한. 근데 이 갭이 올라가는 폭이 적으면 이게 먹을 수 있는 폭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야 우리가 잘 못해도 먹을 수 있는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이 큰 거를 찾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이 큰 폭, 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잘 못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이 폭이 좁은데 이렇게 갖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뭐 눌림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해도 이렇게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폭이 여기서 또 다 차포떼고 요만큼 들어서 먹으면 적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답은 없고, 이게 운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감히 이제 눌림목이나 저점 그런 거는 이제, 언급은 못 합니다.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분명한 건 이제 눌림목이나 저점이나 그런 거를 소액으로 연습을 좀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적었어요. 그때 돌파는 급등하는 종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돌파라는 종목을 초기에 잘 잡으면 생각보다 괜찮다. 무기로 하나 요런 것 좀 한번 테스트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